우리 귀에 어느 정도 들리고 예를 음. 들면 최근에 이런 겁니다. 정말 급등이 많이 나왔었던 원저지에 같은 경우도 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렇게 너도 나도 알고 있을 때가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소문이 빨리 퍼지고 우리 귀에 들리고 어느 정도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가 항상 버블이 나올 수 있다.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이어서 푼돈이 목돈되는 그날까지 정철진의 목돈연구소가 방송됩니다. 슬프고 화가 나고 괴로울 땐 잠을 자라. 이 주위를 둘러보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잠을 통해서 멘탈 관리를 한다라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주 잘하는 대처인 것 같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실증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스위스 베른대의 의생명학부와 이탈리아 기술연구원 공동연구팀이 국제학술지 사이언스에 바로 지난주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이 잠이요. 우리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을 완화시킨다고 합니다. 이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의 뇌는 모든 다양한 감정들을 분류한 다음에 긍정적인 감정은 저장하지만 부정적인 감정은 약화시키고 버려버린다고 하네요. 자, 요즘 주식도 그렇고요. 코인 시장도 참 마음 무겁고 괴로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아예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워하는 분들도 계시죠. 하지만요, 그래도 애써 잠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을 자면 육체적으로도 또 감정적으로도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힘내시죠? 네. 5월 21일 목돈연구소의 첫 곡은 이 노래 어떻습니까? 이문세입니다. 깊은 밤을 날아서. 제가 중학교 때 처음 들었었던 노래인 것 같은데 여러분 잠입니다. 잠. 이거 사이언스지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건 진짜 이거는요. 5월 12일자 사이언스지에 있는 내용인데 이게 사실이었더라고요. 잠을 자면은 우리 인간의 뇌가 이 감정들을 쫙 리스트업한 다음에 부정적인 것들은 다 약화시키고 좋았던 감정, 긍정적인 감정만 저장한다고 해서 잠을 자고 나면은 뭐 기분이 좋아진다, 머리가 맑아진다 이런 말들이 다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잠을 잘 못 자거든요. 저도 진짜 쇼트 슬리퍼인데 제 집사람은 항상 자고 일어나면 좀 좋아지거든요. 저랑 이제 뭐 싸우더라도 자고 일어나면 갑자기 좋아진다거나 하고 그냥 자버립니다. 화가 나면 자버리는데 그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배워야 되겠다. 지금 이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 요즘에 코인 또 주식 때문에 계속 밤잠 설치시고 서학개미 분들도 많이 계셔서 이게 잠을 막 놓치시고 괴로워하고 그러는데 일단은 자야 된다. 여러분들 저를 비롯해서 자시죠. 우리 함께 완전 잠을 자고 새로운 또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좋은 토요일 아닙니까? 자, 유튜브로 들어와서 목돈연구소 검색해서 저희 또 목돈연구소를 또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목돈연구소 인별그램도 있습니다. @ SBS 빅머니니까 팔로우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참여는 샵1035 단문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잠시 후에 기초부터 차근차근 주식을 배워보는 주식 입문 코너 주식학개론이 있습니다. 헤르메스타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하고요. 토요일에는 건강 수익도 챙겨보는 날이죠. 건강한 투자를 위한 코너 돈이보감 한의사 민예은 원장과 함께합니다. 뭐든 시작이 중요하고 기초가 탄탄해야겠죠. 기초부터 단단하게 다져보는 주식 공부 주식학개론. 오늘도 강의 진행해 주실 헤르메스타 하청환 본부장에게 차근차근 배워봅니다. 네, 하청환 본부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상희님 주말에 이 코너를 챙겨 듣고 있어요. 보탬이 되어주어서 감사합니다 해주셨고요. 0512번님 하창환 순상님 오늘도 강의 잘 듣겠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주식학 개론이잖아요. 네. 네. 순상님 어때요? 네. 좀 많은 부분들을 편하게 알려드리고 싶은데 네.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학개론. 오늘은 주제가 네. 좀
증시 역사적이네요. 그렇죠. 네. 네, 굉장히 좀 넓고 그다음에 네. 과거의 역사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여러 가지 기초 내용들을 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네. 이제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의 논란이 이제 여기에서 버블이었고 네, 네, 돈으로 만든 버블이었고 그렇죠. 이 버블이 깨지는 와중이고 네, 그러니까 당연히 더 빠져야 된다라는 그- 의견과 그렇죠. 네, 아니다. 여기까지는 기술적 하락이고 그렇죠. 오른 거에 대한 다시 시작이다. 네. 라는 숙제 아닙니까? 아 맞습니다. 이건 뭐 누구도 모르죠. 가봐야 아는 건데. 그렇죠. 하청원 본부장은 저는 버블은 아니다. 아니다. 네, 아니다. 이쯤에서 일단락이다. 그렇죠. 이제 슬슬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봐도 된다라는 네. 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다면 그럼 버블일 때는 어땠는가를 먼저 봐야 네, 지금이 그것과 유사하냐 아니냐를 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이점도 알 수 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먼저 버블들의 역사들을 한번 볼까요? 네, 일단 버블들 아마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것들이 뭐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 닷컴 버블이라든지 뭐 이제 금융 위기, 뭐 이제 리먼 사태 이제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실 텐데요. 일단 가장 첫 번째 있었던 튤립 버블부터 그거죠. 네, 좀- 네, 이거는 뭐 이제 네. 중학 꼬마들도 알더라고요. 튤립 버블. 아 그렇죠. 네. 이게 워낙 많이 사례로 네. 소개가 되다 보니까 음. 네,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네. 언제입니까 튤립 버블? 네, 이거는 1634년입니다. 네. 버블은 이때도 있었다라는 그리고 이게 시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일단은 튤립 버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일단 꽃 한 송이가 소 한 마리 값보다 무려 20배 이상 비쌌었던 그런 이제 정말 역사적으로 네. 자본주의 첫 투기 사례로 꼽히는데요. 네. 일단은 네덜란드가 이제 돈을 많이 벌면서 발생이 됐는데 스페인의 이제 지배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네. 이 부의 황금기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를 좀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게 되고 네. 이제 그 대표적인 예로 튤립이 됐는데 뭐 지금은 튤립이 정말 뭐 우리가 편안하게 볼 수 있지만 과거에는 이제 수입을 해오다 보니까 생산량이 워낙 적었고 네. 그리고 꽃 자체도 좀 이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과시의 요구로 사실 튤립들을 사서 모았는데 이제 그게 워낙 중상층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걸로 이제 부를 과시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먼저 선별적으로 유행이라는 게 먼저 이제 생겨나게 되면 너도 나도 이제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 안으로 추경 들어가. 매수가 일어나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튤립 가격이 이제 슬슬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네. 공급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튤립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또 루머도 돌게 되고 그다음에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아무래도 공급 이 보통은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이거를 이제 사서 모으는 거죠. 나 이만큼 튤립이 많다. 그러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됐고요. 부가 있는 사람들은 너도 나도 이제 사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 가격이 한 달 만에 무려 50배나 가격을 상승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급 품종 같은 경우는 한 뿌리당 1억 6천만 원 현재로 환산을 하면은 네. 1억 6천만 원이나 들 정도로 사실 큰 이제 돈까지 올라갔었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소 한 마리 가격보다도 20배나 높은 가격대까지 거래가 됐었고요. 국은 3개를 주면 집 한 채였다고 하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그 뿌리. 네, 맞아요. 이게 어떻게 터집니까? 이게 이제 두 가지로 좀 터지는데 일단 선물 거래소가 최초로 좀 형성이 또 되는데 이때는 이제 정식 거래소에서 진행이 된 것이 아니라 뭐 이제 뭐 술집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되다 보니까 투기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물물 교환까지 가능을 하게 되니까 너도 나도 진짜 다 사게 되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나중에 이게 너무 핫해지니까 공급이 많이 늘어나는데 직격탄을 때린 거는 이제 법원에서 튤립은 법적인 이런 이 가치가 없다. 화폐로서 가치가 없다라는 이제 판결이 나오면서 정말 폭발적으로 또 수요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가격이 정말 엄청나게 폭락을 하는 거의 고점 대비 95% 이상 빠지면서 그 일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거 뭐 망가트리나 그래요. 네. 그 뭐죠? 서빙 보는 친구가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가 1억이 넘는 건데 왜 망가트리냐 해서 이제 둘이 법정에 가는데 그렇죠. 그 거기에서 판사가 네, 가치가 없다. 그 정도의 가치가 없다라고 하니까
그 순간부터 이제 엄청나게 폭락이 네. 나오게 됩니다. 예, 해서 네. 그때의 그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그 네. 있죠. 준비됐던 그 튤립 버블 당시 그림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저겁니다. 이게 네. 급등주 차트랑 정말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항상 우리가 저점에서는 포착을 못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 두 번째 점이 있었던 라인부터 이제 투기꾼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이제 가격의 상승을 가늠을 하고 이거 좀 되겠는데 싶어서 이제 붙기 시작하고요.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점부터라고 보시면 네.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퍼지게 되고 이제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너도 나도 사기 시작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이 추직선이 굉장히 좀 높아지죠. 기울기가 높아지게 가격이 상승이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많이 사기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피크아웃 얘기가 나오게 되고 특정 이벤트를 바탕으로 저렇게 가격이 이제 큰 폭으로 오르기 전 가격대까지도 빠지는 하회하죠. 하회. 하회하는 네. 움직임까지 나타나게 되는 이런 가격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저 그림을 잘 보시면은요. 맨 마지막에 피날레를 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버블의 끝은 피날레가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피날레를 안 치면 버블은 아닌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이 버블이냐 아니냐도 네. 피날레를 우리가 봤나 안 봤나가 진짜 중요한 거죠. 네. 근데 저는 이제 안 봤다는 네. 거죠. 예, 피날레가. 그래서 버블이 아니다. 네. 자, 저 튤립 버블 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역사적으로 봐야 될 게 남해 회사 버블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뉴턴님을 망가뜨린 그 거품 폭락이죠. 그렇죠. 네. 현재 가격대로 치면은 약 40억 원의 손해를 입게 만든 그 네. 천재도 이제 손해 보게 만들었고 네, 당했다. 만유력의 법칙 뉴턴도. 그렇죠. 네. 그리고 인간의 광기는 알 수 음. 없다라는 또 명언을 남기게 된 이런 사례인데 네, 내용 볼까요? 네, 똑같습니다. 이제 1720년에 네. 영국 정부가 식민지 전쟁을 하다 보니까 막대하게 빚이 생겼는데 네. 이 빚을 청산하기 위해서 남의 회사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국채로 만들어 가지고 이 자금 조달을 하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 스페인에서 이제 노예 무역권을 이 남의 회사한테 넘겨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빚을 탐감을 시키는데 워낙 그쪽에 대한 수익이 잘 나오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자금 조달이 많이 되게 되는 거죠. 정부에서 밀어준다라는 이런 움직임도 나오게 되고 네. 그때 정말 많은 루머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이제 아무래도 집중이 되다 보니까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때 네. 가격이 10배나 순식간에 좀 급등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게 됐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노예 무역권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이제 외부에서 갖고 오는 거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수익이 나는지에 대한 물음표가 많이 생기게 됐었고요. 쉽게 말하면 실적은 안 나왔다. 그렇죠. 실적은 네.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소문은 무성하고 정부에서 이렇게 남의 회사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니까 네. 이건 분명 잘 될 거야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실상 열어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노예 무역에 또 차질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영국 회사가 사실 그 권리를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네. 실적이 안 나오는 상황들 그리고 빚을 내면서까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제 상환일이 또 다가오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주식을 똑같습니다. 레버리지를 사용을 했을 때 그 반대급부랑 똑같이 손절 쳐야죠. 손절을 네. 칠 수밖에 없고 네. 그런 많은 물량이 나오는 상황인데 이게 매수세가 받쳐주면은 괜찮은데 불확실성이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맞아? 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가격이 떨어지는 거에서 다들 불안해지고 더 같이 팔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타난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좀 차트를 보시게 되면 네. 아까와 굉장히 좀 유사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처음에 이제 남의 회사가 설립이 됐을 때 어느 정도 가격대를 유지를 하다가 이제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뛸 때가 이제 단순간에 이 10배 이상 오른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 정부의 이런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었던 거죠. 뭐 실적이 네. 엄청 좋게 나올 것이다. 뭐 정부 관리자는 다 샀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너도 나도 사기 시작을 하면서 단기간에 이제 정말 투기성 매물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서 피크를 친 거죠. 네. 10배 이상 올랐으니까. 그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이게 진짠가 아닌가에 대한 이 진위 여부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게 되고 또 기간 자체도 계속적으로 올라줘야 되는데 사실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르기 시작하면은 그에 따른 이 투자를 했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생각을 해보게 된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회의감이 들기 시작을 하면
어려운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는데 역시나 이것도 뒤에 실적이 뒷받침이 되어주지 못하니까 그에 따른 이제 걱정이 커지게 되고 주가가 앞서 얘기한 것과 같이 또 시작 가격보다도 오히려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800대에서만 저 800파운드인가요? 저 때에서만 팔았어도 그렇죠. 인생의 역전이 역전인데요. 네. 그때 저 마지막 저 피크 저거를 먹겠다고 버티다가 그렇죠. 눈 한번 깜짝하면 이제 저렇게 되는 게 전형적인 버블장의 특징이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주식도 그렇고 채권도 그렇고 기업을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채권은 내가 이자 받으면서 투자하는 거고 그렇죠. 주식은 이자도 안 받고 내가 그냥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네. 남의 회사도 실은 채권을 원래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맞습니다. 너무 좋다고 하니까 눈이 우리가 그쵸. 우리가 아니죠. 당시 영국 사람 눈이 뒤집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채권을 안 하고 그냥 주식으로 다 전환했는데 거기를 그냥 넙죽넙죽 그렇죠. 다 받아버린 겁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기대 수익률 자체가 워낙 크게 차이가 너무 나는 또 잘 것들이- 된다고 네. 하니까. 또 실질적으로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급등주 나올 때 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욕심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근래에 들어서 밀레니엄을 들어오기 직전에 네. 그렇죠. 1999년과 2000년에 그 유명한 닷컴 버블이 있었습니다. 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 관련 분야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 굉장히 좀 상승을 하게 됐는데 네. 이거는 이제 뭐 IT 버블이라고도 하죠. 네. 실질적으로 이제 정말 국가와 이런 기업들이 동반적으로 이제 사세요라는 이런 흐름이 발생이 됐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주게 돼서 주가는 엄청나게 올랐는데 예.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지금이야 뭐 우리가 인터넷을 이렇게 정말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네.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될까라는 생각. 그리고 오히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 쪽으로 좀 더 치중을 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될까 안 될까에 대한 이런 불안감이 형성이 됐고 실질적으로 바로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이 뒷받침이 되어주지 않으니까 기술주 위주로 굉장히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왔었던 네. 이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있습니다. 버블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결국에는 이 일정한 우리가 기대감이 생기고 수요의 공급에 따라서 가격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게 됐을 때 결국엔 이 지금 현재 가격대가 이거와 적정한지 앞으로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네. 항상 버블이 나오게 됐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이 지금 현재 실적에서 나왔었던 그런 부분들과 비교를 했을 때 너무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거품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 버블들의 사례들을 좀 조사를 하게 됐을 때 좀 네. 공통점으로 나오는 점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새로운 게 나왔을 때 그런 이벤트가 생겨요. 코인도 그랬고요. 네. 뭐 이제 닷컴 버블도 뭐 인터넷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쵸. 결국. 예. 네. 새로운 무언가가 나왔을 때 항상 이런 버블은 형성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네. 얼마나 성장할지 모르기 때문에 버블이 생길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갑자기 돈이 어느 정도 있는 중상층 이상의 사람들이 동시에 막 대거 매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제 유동성 확대, 돈이 네. 넘쳐난다. 그렇죠. 네, 두 유동성 번째 특징. 확대로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갑자기 유동성이 확대가 될 때는 오히려 좀 조심을 해야 되고 그게 아니면은 이제 터진다라는 네.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항상 정말 너도 나도 투자를 우리 귀에 어느 정도 들리고 예를 들면 최근에 이런 겁니다. 정말 급등이 많이 나왔었던 원자재 같은 경우도 네. 너무 좋아 이렇게 너도 나도 알고 있을 때가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소문이 빨리 퍼지고 우리 귀에 들리고 어느 정도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가 항상 버블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닷컴 버블 때는 제가 이제 기자로 현장에 있었는데 네. 저는 35배 오르는 주가도 그냥 봤습니다. 네. 그때는 정말 엄청 무섭도록 올랐었고, 네. 그때 새로움 기술이라는 회사가 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네. 놀라웠던 거는요. 그때 그 회사가 말했던 그 기술은 결국 현실화가 됐거든요. 네. 인터넷 전화를 하는 회사였어요. 네. 그러니까 미치죠. 이제 전화 통신이 필요 없고 인터넷으로 전화를 한다는 거를 2000년에 발표한 거야. 이 네. 회사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인터넷 전화가 한 2008년, 9년에 현실화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시세는 앞에 그냥 다 받고 그 회사는 이제 문 닫았죠. 그쵸. 네. 네. 그러니까 실제 기술이 현실화되는 것과 그쵸.
주가와 시세 주는 게 다르다라는 거죠. 시간차가 엄청난 거죠. 네. 네. 그 소급해서 보통 주식이 네. 이 기대가 신사업 같은 경우는 소급해서 보통 먼저 다 줘버리니까. 뭐 최근으로 치면 NFT를 메타버스도 그랬고. 메타버스를 네. 그렇게 좀 줄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뭐 저점 대비 뭐 20배까지도 올라가고 했기 네. 때문에 그렇죠. 그런 소급이 먼저 되고 정말 투기성과 너무 열광이 터지는 그런 쪽은 버블 문제가 분명히 터진다. 네. 왜냐하면 요번에도 사실 이걸 버블로 해도 되는 게 뭐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또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니 근데 메타버스는 될 거예요. 분명히 될 되는데 겁니다. 예. 시세가 너무 빨리 네. 네, 한 번에 많이 앞에 붙었죠. 줬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이제 무너지게 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되죠. 이번에 게임주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결론이 됩니다. 네. 지금의 뭐 나스닥, 네. 지금의 우리의 코스닥, 네. K게임 네. 또 있습니다. 성장주들이 있어요. 네. 돈나무 언니의 사랑하는 종목들, 그렇죠. 캐시우드. 지금의 버블이라면 이제 무너져야 되잖아요. 버블은 아까 표를 봤지만 이게 그렇죠. 적어도 코로나19 때까지는 가야 된다. 네. 아니다. 지금은 그때와 다르다. 우리 하청원 본부장은 저는 그때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왜죠? 특히나 이제 반도체 쪽을 저는 좀 강조를 하고 싶은데 이유를 대라면 이 실적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네. 뒷받침이 되어 있어요. 특히나 이제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온다. 실적이 이제 뒷받침이 되고 있고 네. 오히려 저평가 얘기도 나오고 있죠. 반도체 예. 대장주들을 보게 됐을 때 물론 뭐 게임주라든지 이런 특정 부분들까지 전부 다 아우를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 실적이 뒷받침이 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분명 있고 근데 항상 버블 문제가 터졌을 때는 실적이 거의 다 안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실적이 맞아요. 없는 경우가 네. 히딩했는데 예. 이 물론 이제 옥석 가리기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게 음. 시기의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섹터가 있고 특히나 이 IT 버블 쪽으로 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2의 닷컴 버블이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많거든요. 예. 근데 IT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이미 일상생활에 IT가 너무 활성화가 되어 있고 예. 안 좋다 하지만 결국엔 실적들은 좀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뭐 물론 성장성이 둔화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역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면은 하고 돈이 떨어진다. 현금 흐름이 있다. 그렇죠. 예. 현금 흐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예. 앞으로 이제 5G라든지 6G 그리고 최근에 많이 소개를 드렸던 뭐 로봇이라든지 로봇. 자율주행, 네. 뭐 데이터 센터 앞으로 뭐 소형 위성부터 시작해서 정말 다양한 전방위적인 이런 산업들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이전에 인터넷이라는 게 정말 될까라는 그때의 상황과 예. 현재 이 시점은 이 부가적으로 생길 수 있는 이 라인의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그때처럼 뜬구름 잡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 어느 정도 가시가 나온 산업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앞으로 이런 IT 기술에 따라서 수혜는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인류는 항상 편리함을 더 추구하는 기조로 가기 때문에 예. 이쪽 산업은 오히려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최근에 뭐 DDR5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좋은 라인으로 가게 됐을 때 이 해당 기업들에 대한 이런 주가 맞습니다. 상승이라든지 예. 이런 기술에 따른 기대감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버블이라고 아니다. 보기에는 어렵다. 그 메타버스가 있고 AI가 있는데 그렇죠. 메타버스는 좀 뜬구름일 수도 있지만 AI는 지금 뭐 실적도 나오고 그렇죠. 눈앞에 보이니까 네, 다르다라는 거죠. 옥석 가리기는 있겠으나 네. 이걸 다 매도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네. 이때는 항상 버블이 생겼을 때는 이 전반적인 부분이었지만 지금은 아닌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르게 마치 그때 차트처럼 저기서 더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네,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청원 본부장의 의견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헤르메스타 하청원 본부장과 함께 했고요. 하청원 본부장 보내드리면서 명곡인가요? 조트리오의 사랑이라는 이유로 들으면서 다음 주에 봬요. 알겠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